자, 그러면 스케치 요 연습이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제 도구가 좀 익숙해지셨죠. 그럼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기하 구속 조건을 나중에 넣는 걸 좀 해볼게요. 자, 선에 가서 중심선 선택하고 원점과 일치하면서 수평의 선 하나 그리고, 자, 여기서 ESC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엔터 2점 명령 반복이 돼요. 키보드에 있는 엔터도 되고 여기 엔터도 되고, 그래서 다시 명령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같은 걸 안 누를 때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많이 씁니다. 원점 일치해서 또 수직인 선을 하나 그어주고 ESC 눌러서 도구를 해제해 줍니다. 다음에 선 선택해서 대각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주고 ESC 누르고 엔터 누르고 다시 선 그리고 ESC 누르고. 자, 지금 그려진 이 선은 뭐 자꾸 늘리거나 줄이면 당연히 늘어나죠. 왜? 그릴 때부터 가상 유도선을 빌려서 그린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있는 선은 개별적으로 혹은 복수 선택을 해서 기하 구속을 줄 수 있는데, 선 자체 선택을 하면 여기에 기하 구속이 부여가 됩니다. 왼쪽 속성창에 기하 구속이 부여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선택하고 수직을 주면 이렇게 기하 구속이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기하 구속을 주고 나서 3D에서 굉장히 강조 많이 하는, 기하 구속이 여러분 이제 넣다가 완벽하게 까맣게 정의가 돼야 되는데 파란색 점이나 선이 남거나 반대로 너무 구속을 과하게 준 거야. 그래서 빨간색이나 노란색 초가 정의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려진 프로파일을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초가가 날 때는 기하 구속만 지워야 돼요. 이건 살려서 써야 되고, 왜냐면 여기에 걸려진 다른 기하 구속까지 같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기하 구속만 지우고 싶을 때는 이 요소에 있는 지오메트리에 있는 마크, 기하 구속 마크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까이 대면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됩니다. 지금 마우스 갖다 대면. 그런 다음에 왼쪽 마우스로 기하 구속 마크를 선택을 하면 약간 연해져요. 이때 델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스케치는 안 날아가고 기하 구속만 날아가죠.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수직인 선 것처럼 보이지만 기하 구속을 제거를 했으니까 당연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자유로운 선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선 선택하고 왼쪽에서 클릭하러 가기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제 선택을 하면 한시 방향의 빠른 도구 모음에도 이렇게 기하 구속이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직을 바로 두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런 다음에 포인트 대 포인트를 일치해서 이렇게 붙이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육안에서 포인트 대 포인트가 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중복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배웠던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끝점과 끝점 선택하고 컨트롤을 띄면 여기에 점 병합 있죠. 그래서 누르면 병합이 돼요. 자, 근데 컨트롤 Z 되돌아가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언도죠? 아까 배웠죠? 근데 보통 육안에 보일 때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진짜 많이 쓰여요, 이 드래그 앤 드랍은. 그래서 끝점을 왼쪽 마우스로 잡은 다음에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다 갖다 대면 일치 마크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때 왼쪽 마우스를 놓으면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일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치는 끝점과 끝점은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에 기하 구속이 좀 생략이 돼요. 자, 그러면 끝점은 일치를 했는데 지금 얘를 기준으로 90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선을. 그럼 지금 얘는 수직이라는 기하 구속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끝점만 갖다 붙인 이 선은 수평하거나 뭐 아직 조건이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로 요 선과 요 선을 컨트롤로 중복 선택하고 컨트롤을 띄면 여기에도 수직이 있죠. 저 왼쪽에도 있죠. 빠른 도구mom에서 수직을 하면 이때 이 선이 수직이니까 90도가 되려면 여기 있던 선이 이렇게 오는 게 맞죠. 이 선이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들어간 기하 구속을 나중에 들어간 기하 구속이 우선시될 수 없어요. 이 법칙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얘랑 90도가 됐고, 또 한번 선 선택해서 끝점 선택하고 대각선으로 그으면 하고 ESC. 그러면 지금 얘랑 평행을 만들 건데, 또 얘가 수직이니까 평행을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오겠죠. 이런 것만 이해하면 기하 구속은 이제 거의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때도 중간에 어떤 요소가 없으면 왼쪽 마우스로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왼쪽 위로 박스를 치라겠죠.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초록색 박스를 쳐서 여기 보시면 평행이 있습니다. 누르면 당연히 이 선이 이렇게 와야죠. 이제 이해되죠? 개념이. 자, 마지막으로 선 선택해서 끝점과 끝점을 이어보십시오. 그럼 얘네도 평행을 만들면 직사각형이 되겠죠. 처음부터 직사각형 그리면 되지.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릴 때 처음에 넣을 수 없는 기하 구속의 요소끼리 나중에 차후에 따로따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이렇게 박스를 치면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 있죠. 나중에는 따로 이렇게 많이 설명 안 하는데 이렇게 잡으면 되죠. 여기에서 잡아서 이런 식으로 올려서 두 개를 동시에. 그런 다음에 평행이다 라고 하시면 직사각형 형태가 되죠. 다음에 어느 특정한 그 선의 중간점을 잡을 일이 되게 많아요. 원래 중간점은 마우스 갖다 대면 지금 중앙에 노란색 마크가 보이시죠? 근데 이거를 마우스 갖다 대고 잡으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에 선이 마우스를 놓치면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좀 불편하고 우리가 미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선의 중간점을 잡으려면 선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에다 갖다만 대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이때 오른쪽 마우스 누르는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중간점 선택이 있죠. 갖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러면 중간점 선택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면 지금 선택이 된 거예요. 여기 좀 하이라이트 돼 있죠. 여기 요소가 여기에 이렇게 해서 중간점 선택을 합니다. 이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 끝점을 동시 선택하는 거예요. 중복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의 중간과 여기 끝점. 그래서 중복 선택해서 컨트롤을 띄면 여기에 일치가 있습니다. 그럼 누르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중간점이 여기 끝점에 일치한다 라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대부분 우리가 설계할 때는 상하 좌우 대칭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점을 기준으로 스케치를 그리는 게 웬만하면 좋은데 미리 다른 공간에 어떤 스케치를 그리고 그렇게 가져와야 되는 일이 빈번하게 생겨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서로 대칭 관계가 돼버리죠. 왜? 이 선이 중간에 오게 했으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중간점 선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중간점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끝점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띄면 여기에 일치가 뜨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해되시죠? 그러면 상하 좌우 대칭인 왼쪽 마우스로 잡아서 버튼 잡아서 이렇게 끌면은 이런 식으로 대칭 관계가 되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원 선택해서 처음에 중심과 원을 지나는 이미 하나의 선 선택을 하고 이걸로 이미 원을 안쪽에다 살짝 그려줍니다. 작게. 우리가 이제 탄젠트라 그래서 어떤 선에 대해서 어떤 호나 원이 접점 관계로 만나는 걸 얘기하죠. 우리 4분점을 설계해서 얘기 많이 하죠. 다 아시겠지만 12시, 3시, 6시, 9시 이걸 통틀어서 4분점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제도를 되게 많이 하죠. 왜? 선과 호가 만나든지
직선과 선이나 어떤 원이 이런 관계로 만나지 않으면 정수로 나중에 치수가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 미리 어떤 호나 선의 요소를 그려놓고 나서 두 개를 접점 관계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그럴 땐 이렇게 두 개를 중복 선택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마우스를 놓으면 여기에 탄젠트가 뜰 거예요. 이거 누르면 이게 가서 붙죠. 그런 다음에 또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한 다음에 탄젠트라면 또 접점이 되죠. 우리가 이거를 투 탄젠트 상태라고 해요, 보통. 이에 대해서 3 탄젠트도 되겠죠. 이렇게 잡으면. 그런 다음에 탄젠트 해보십시오. 이렇게 중복 선택을 하고 탄젠트 추면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이런 관계를 갖겠죠.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드래그 해갖고 원점에다가 드랍하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 대 포인트를 일치시킬 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얘는 이렇게밖에 움직일 수가 없죠. 지금 이해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지능형 치수로 여기가 100mm다 라고 넣어보세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넣었는데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나중에 다른데 100mm라고 이 지정한 이 선분과 동일하게 같이 치수가 수정이 돼야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같은 100mm로 설계를 했는데 110mm로 만약에 변경이 되면 다른 것도 동시에 변경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거 되게 많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치수가 들어가 있는 그 지오메트리 스케치 기준으로 다른 것들의 값을 똑같이 고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선 하나 선택하시고 오른쪽에다 선 하나 그냥 수평선 하나 그려주세요. 이 선은 100이 아니죠. 왜? 우리가 그냥 그렸으니까. 자, 그런데 컨트롤로 요 선과 요 선을 중복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을 띄시면 여기에 수학적 기호 동등 표시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얘 100mm를 얘가 지금 참조한 거예요. 그러면 100mm라고 돼 있는 이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150mm로 바꿔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이 150mm가 돼야죠. 이해되죠? 그럼 이런 참조 관계에서 또 아니 수평인 선은 남기고 싶은데 이런 참조 관계를 끊고 싶은 거야. 이건 나중에 어셈블리나 아니면 히스토리에서도 설명을 많이 할 건데 가만히 보면은 내가 뭔가의 공간에 빌렸든 쟤랑 똑같이 변해. 여기서 다른 요새한테 내가 뭔가를 빌리면 그 순간 걔랑 나랑 짝지가 되면서 걔가 모체가 되거나 나랑 동일한 조건에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해제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 왜? 나중에는 여기 변경되면 여기가 변경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기하 구속만 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갖다 대고 동등하다라고 하는 기하 구속 마크를 선택을 해서 델키 누르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다시 더블 클릭해서 100mm 하고 확인을 하면 얘는 변경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빌렸던 관계 혹은 모자체 관계에 대해서 관계성을 끊거나 다시 붙이거나 이거를 되게 잘 써야 됩니다. 이 원초적인 성질을 모르면 나중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설계 변경이 나올 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거를 지워보십시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원만 선택해서 보조선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여기 원이 있었지만 지금 돌출이라는 걸 우리가 하면 이 선은 의미가 없어지죠. 왜? 실선만 인식을 하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안과 밖이 구별된 이런 상태를 닫힌 프로파일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연습했던 그럼 마찬가지로 피처에 가서 돌출 보스 베이스 해보십시오. 우리 아까 썼던 거. 자, 이거 누르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인식을 안 한다 그랬죠. 그럼 이 상태에서
50mm 입력하고 엔터 빠르게 2번 누르면 당연히 그 이런 직육면체가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그 원스케치 원피처로 이루어진 이런 덩어리물, 하나의 피처물을 히스토리를 굳이 열어서 이렇게 편집 모드에 안 들어가도 돼요. 화면에서도 바로 얘가 하나의 스케치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돌출한 피처의 옆면을 선택해서 여기 보시면 스케치 편집이 바로 나오죠. 무슨 소리예요? 이 피처를 그렸던 모체인 스케치의 편집 상태로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눌러보십시오. 그럼 다시 이 공간으로 들어오죠. 자, 근데 예를 들어 설계에서 설계 변경이 난 거예요. 모양이 사각형에서 얘로. 근데 또 얘에서 얘로 바뀔 수도 몰라. 그런 일 되게 많이 겪을 거예요. 설계 요이 땅 시작해서 설계 변경이 안 일어나는 설계는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 설계실이나 디자인이라 하시면 되게 행복한 건데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설변이. 우리가 일명 설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특정인 형상을 지우기보다는 변수를 남겨놓는 거야. 이력을. 그게 가능해요. 3D는. 그래서 다시 그러면 이 원을 실선으로 바꾸고 얘를 보조선으로 바꾸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원톤 모양으로 바뀌겠죠. 이게 오류가 안 나요. 왜냐하면 안과 밖이 구별된 조건으로 돌출을 썼기 때문에 그 조건만 스케치가 만족을 한다면 오류가 나지 않아요. 열려있는 프로파일로 모양이 바꾸면 오류가 나겠지. 그런데 조건이 똑같다면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으면 다시 얘네들을 보조선으로 바꿔야 되죠. CAD 같은 거 도구 쓸 때 셀렉트를 빨리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꼭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노가다로 다 뭐 박스 선택을 하든 컨트롤 눌러야 되니까. 그럴 때 많이 쓰는 건데 이것도 선에다가 갖다 대고 클릭하지 마시고 오른쪽 마우스 선택을 누르면 체인 선택이 있어요. 솔리덕스에서는 체인 선택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잡아줄게. 나랑 끝점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연결된 것들. 그럼 체인 선택을 하면 당연히 이 선이 다 선택돼야 되죠. 왜?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 많이 씁니다, 나중에. 그러면 체인 선택을 하고 나서 보조선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원이 실선이 되고 사각형은 다시 보조선으로 바뀌죠. 그렇다고 기존에 들어간 기하 구석이나 치수 구석이 변경되거나 오류가 나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스케치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3D를 처음 써보고 2D를 설계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야. 왜? 2D에서는 설계 변경이 나면 어떻게 해요? 정면, 우측면, 윗면, 상세도 뭐 다 뜯어 고쳐야 돼. 걔랑 조립이 되는 상대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처음에 설계한 우리가 하는 이 밑그림 베이스, 스케치 베이스의 파라메트릭 3D CAD들은 그렸던 밑그림이 나를 덩어리로 만들었던 이런 피처의 요소에 적합하다면 바로 3D 모델링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걸 잘 써야 돼요. 이래서 제조업에서 설변이 많이 이루어지는 제조업에서 이거 쓰는 거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런 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그냥 개념적으로 저런 개념의 설명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이제 작업 중에 많이 연습을 하게 될 테니까. 그중에 뭐가 있냐면, 자, 스케치 지침이라고 안 지키면 큰일 날 것처럼 뭐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스케치를 단순하게 작성해라. 그리고 원점을 최대한 활용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돼.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보세요. 저희가 아직 뭐 복잡한 스케치를 그려서 막 뚫고 이런 건 아직 안 하고 뒤에 가서 할 텐데, 실질적으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내부 안에 컷이 되는 구멍이 뚫려진 요소를 동시에 돌출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델링 할 때 돌출 요소와
컨 요소를 같이 그리는 게 좋지 않아? 같이 그리는 게 좋아요. 근데 맨 처음 초보자가 할 때 여기에 스케치의 수가 많다는 건 뭐예요? 기하 구속이나 치수 구속을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많이 넣어서 완전 구속이 돼야 되죠. 근데 처음에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책도 그 안내도 어떻게 하면 뒤에 가면 자, 이제까지는 이제 만들어서 보스 만들고 컷하고 했으니까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하나의 스케치에 다 때려갖고 다 그려봐 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 대신에 다른 3D CAD 경험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그리셔도 될 거예요. 제도 연습 돼 있는 분은 똑같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욕심내지 말고 하나의 스케치 그려서 하나의 덩어리 만들고 또 하나의 스케치 그려서 또 하나의 덩어리 만들고 거기서 뭔가를 뚫어야 되면 그 스케치 요소는 또 따로 그려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시는 거야. 그게 익숙해진 다음에 한 번에 그려야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또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보면 여기 원점이 있죠. 특히 2D 쓰시던 분들은 이 원점을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3D는 원점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원점 위치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적인 축이나 평면, 뭐 좌표계, 3차원 포인트 이런 것들을 덜 만들게 되고 대칭 설계할 때도 좀 편한 것도 생기고 파트 어셈블리까지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원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하죠. 지금 제가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랑 이렇게 그리고 제가 치수를 이거는 빨리 보시기만 이해만 하면 되니까 빨리 할게요. 50에 100짜리를 그리면 완전 정의가 돼요. 자 근데 같은 사이즈인데 50에 100을 원점을 공유하지 않고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불완전 정의가 되죠. 파란색이죠. 왜? 이 자체의 객체는 정의가 됐으나 원점에서부터 정의가 돼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원점하고 이런 치수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뭐 원점과 아까 배웠던 여기 선과 일치해라는 이런 기하 구속이나 치수 구속 관계가 있어야 돼. 그래야 얘를 완전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원점에서 떨어뜨리게 그린다면 이런 불필요한 기하 구속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원점 위치를 그럼 도대체 어딜 잡아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워 처음에. 메인 플레이트 같은 이런 것들 보통 노멀하게는 무게 중심 예를 들어 플레이트라고 하면 어떤 사각형 판때기 그런 거라고 하면 쉽게 그 스케치 안에도 보면 이 중심 사각형 이런 게 왜 있고 보조선을 왜 쓰냐면 이런 식으로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치수를 원래 넣어야 되는데 얘를 그냥 바로 도출을 해버리면 이렇게 그리면 프론트 탑 라이트가 어떻게 돼요? 지금 플런트랑 탑이랑 센터에 오죠. 나중에 대칭 설계를 하거나 대칭 부품 설계를 할 때 평면 기준 같은 걸로 보통 대칭을 넘겨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이렇게 안 그리고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어. 그럼 중간에 이런 평면들이 없겠죠. 그럼 또 만들어야 돼. 불필요하죠.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원점을 활용을 해라 라는 게 거기 있고 또 뒤에 가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긴 하는데 그 다음으로 이렇게 중심이나 아니면 치수가 많이 뽑히는 곳 있죠. 우리 홀의 중심 같은 거 제품의 중심 여기 홀에서 치수가 다 뽑혀 수평, 수직, 치수, 각도가 그럼 거기를 센터로 하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그럼 원점부터 공유해서 그린 건 좋은데 처음부터 치수를 넣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러는데 지금 이 선 이렇게 대충 빼면 64.734 정도라고 좀 보이죠. 근데 원래는 200짜리 선이야. 그리다 보면은 200 근처에 갖다 놓고 이렇게 그리는 게 좀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냥 모양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치수를 넣죠. 저도 이게 엄청 짜증나는데. 그럼 나중에 치수 누라 그래서 이거 넣는데 이게 실제적인 치수가 막 300인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형상이 틀어져. 물론 그리면서 불안정 구석에 된 요소를 잡아 끌면서 형상을 잡아가면서 다시 넣으면 되는데 이게 엔간히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프로파일 스케치 그리고 나서 맨 외곽에 나와 있는 스케치는 먼저 그래요. 사이즈가 제일 긴 거, 가로 세로 외곽에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프로파일의 내부에 있는 스케치선들 있죠. 그런 거는 치수가 반대로 작은 거부터 넣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형태가 좀 덜 틀어져요. 물론 이렇게 그리다 그래도 틀어질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이 규칙을 약간 지키면 조금 스케치가 익숙해질 겁니다. 그 얘기가 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저도 솔직히 이제 옵션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뒤져서 이전에 썼던 캐드나 이전에 썼던 기법하고 비슷하게 쓰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중간에 이제 교재가 원래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참고해서 많이 볼 텐데 없는 분들은 상관없다고 했죠. 배우는데 그 지장이 없어요. 지금 배울 땐. 근데 아마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그 익숙한 제도 방식이 뭐냐면 2D를 먼저 쓰신 분들은 이 십자선을 긋고 오프셋 방식으로 튕기고 오프셋하고 자르고 하는 방식도 익숙하지만 선을 이렇게 상대좌표 값으로 넣으면서 그리는 이 드로잉 작업이 되게 또 익숙해요. 이거랑 비슷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좀 쓰면 작업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익숙해지면 많이 빨라지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옵션을 키고 쓸 건데 기본적으로 이 스케치 연습하고 기하 구성 연습을 10분, 15분 정도 다 하신 다음에 이걸 쓰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연습을 만약 했다고 치고 하셔야 돼요. 하셨으면 옵션에 들어갑니다. 옵션에 들어가셔서 시스템 옵션에 보시면 이 스케치가 있어요. 스케치 선택을 하면 지금 기본 옵션이 이게 빠져 있어요. 근데 요소 작성 시 이거를 체크를 하면 아래쪽도 이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스케치 안에 있는 요 두 개를 체크박스로 활성해 주신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일명 극좌표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드로잉 작업 그리는 거랑 기하 구석이랑 치수 구석을 가장 많이 쓰는 타입들은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이거는 같이 할게요. 지금 현재 화면에 있는 바디들이 전부 다 있으면 끄고 프론트 플랜 아무데나 잡아서 상관없어요. 평면 프론트 플랜 선택하거나 평면 잡아서 스케치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선부터 선 선택하고 원점 찍고 수평하게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중요한 게 미리 지금 치수의 미리 보기가 나와 있죠. 여기서 클릭해 버리면 치수 선이 날아가요. 아까 우리 미리 보게 돼 있던 요 선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요소를 찍으면 안 돼. 그래서 선 선택하고 원점 찍고 수평하게 기하 구성 마크만 확인을 하고 이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치수를 동시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 입력해서 엔터 넣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수평 치수가 들어가죠. 그럼 다시 이 노란색 유도선을 이용을 해서 수직으로 갖다 대고 50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치수가 들어가. 이게 훨씬 편하지. 왜? 진행형 치수 나중에 따로 안 줘도 되니까. 자, 대각선 치수도 각도까지는 안 돼요. 각도까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대각선으로 뺀 다음에 80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치수가 들어가지죠. 이해되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연습을 한번 하고 할 건데 뭐냐면
선 선택하고 2D에서도 저희가 이제 선 그리다, 호 그리다, 선 그리다 이런 거 있죠. 그거예요. 굳이 왜 그려야 되냐? 이거 미리 보여드릴게. 자, 먼저 배울 거니까 빠르게 한번. 선 그렸다가 호 그렸다가 선 그리고 호를 이렇게 그려야 돼. 지금 제가 마우스를 많이 클릭 안 했죠. 정확히 네 번 요소를 그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랬어요. 특히 이제 2D를 먼저 배우신 분들은 트림 기법을 되게 많이 쓴다고. 그래서 같은 모양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 기하고서 배웠거든. 이게 뭐 대충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거 두 개가 탄젠트가 돼.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지금 뭐 하는지 슬슬 감이 오실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도 나중에 잘라내기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잘라내 이렇게. 그리고 못한 건 아니야. 이게 모르는 건 아닌데 마우스 조작법을 엄청 많이 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죠? 한 번에 선, 호, 선을 아니면 호, 호를 연속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선 선택을 하고 자 아무데나 클릭하신 다음에 수평한 선을 하나 그리고요. 이때 치수랑 같이 해볼게요. 100 넣고 뗐다가 이 점에 다시 갖다 대요. 이때 중요한 건 점을 클릭하면 안 돼요. 왼쪽 마우스를 누르라는 게 아니야. 기존의 점에다 갖다만 대면 저 노란색 일치 마크가 뜨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손을 움직이면 이게 호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원 그릴 때 있죠. 호를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손을 이렇게 돌렸잖아. 그렇듯이 손을 돌리면 자연스럽게 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호는 반지름 R값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때 포인트 찍으면 안 돼요. 스케치의 맨 마지막 포인트 요소를 찍으면 치수가 사라진다 그랬죠. 그럼 50 넣고 엔터 누르면 이 반지름 값이 고정이 돼요. 그럼 이미 위치 한번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반지름 값도 같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선을 쭉 빼면 선, 호, 선으로 탄젠트하게 이루어지는 제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호가 끝나는 다음에 선으로 바로 바뀌어요. 계속 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터치할 때만 호로 바뀌어요. 일회성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이 노란색 선을 이용을 하면 탄젠트로 이루어진 선, 호, 선을 그릴 수 있죠. 지금 치수 안 썼지만. 그럼 다시 뗐다가 또 터치해서 이번에 오른쪽 위로 이렇게 돌리면 또 호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50 넣고 엔터 하신 다음에 호를 연속으로 그려볼게요. 이제 뗐다가 이미 위치에 클릭을 하고 뺐다가 다시 이 호를 터치를 하면 지금은 직선이죠. 근데 점에다가 가까이 대면 호로 바뀌어요. 이렇게 위쪽 아래쪽 이렇게 연속으로 호로 이루어진 제도가 우리 되게 많죠. 그럼 여기는 뭐 80 넣어볼까요? 엔터. 그럼 이런 식으로 또 클릭하면 연속으로 호를 그릴 수 있죠.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처음에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저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호를 그리거나 아니면 호랑 이루어진 직선을 그리는 이게 되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선, 호, 선 그리는 것도 연습을 하고 요 치수 바르는 것도 연습을 하고 자, 이번엔 선택을 해서 비나면 선택하고 컨트롤 A 누르고 전부 다 델키로 날린 다음에 사각형 쉬워요. 사각형 선택하고 코너 사각형 선택되지 확인한 다음에 원점 찍고 오른쪽으로 일단 빼보세요. 이때도 이 마지막 사각형 포인트를 찍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치수창이 어디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금 세로 여기에 활성화되어 있죠? 현재. 그럼 지금 여기 값을 입력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50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돼요. 그럼 다음 치수창으로 넘어가. 100 넣고 엔터. 그러니까 어떤 사각형 치수가 들어간 걸 빠르게 그리고 싶으면 사각형 선택하고 그냥 치수만 넣으면 되죠. 예를 들어 20에 50 이런 식으로 20 엔터 50 엔터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장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선호, 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도 선택을 해서 원점을 찍고, 자, 요걸로 할 거예요. 이번에 요 원에 보시면 요거 요놈 있죠. 가장 많이 쓰는 거. 중심 클릭하고 원에 한 점을 찍으면 안 돼. 이때도. 그러면 지금 나온 치수가 직경값이에요. 파이값. 그래서 100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이 바로 들어갑니다. 직경값이. 쉽죠? 이거 꼭 활용하셔라. 이런 식으로 스케치 도구를 쓰다가 치수가 튀어나오면 그 도형을 그리는 마지막 포인트만 찍지 않고 대신에 내가 각도나 치수를 넣으면 돼요. 호만 한번 더 해볼게요. 호도 많이 쓰니까. 호 선택한 다음에 요 처음에 있는 중심점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원점 찍고, 자, 이 호를 그려야 되는데 호가 지나가는 이 반지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0 입력을 하면 하고 이미의 포인트를 한번 찍으면 특정 포인트가 찍혀요. 제가 이건 아까 설명했죠. 그려지지 않고 선이 사라지는데 그걸 한 바퀴 돌려요. 그러면 이 각도 값을 입력할 수 있죠. 그럼 이거를 90하고 엔터를 하면 ESC 누르면 반지름이 이제 100알인 요거에 두 포인트가 90도 이런 거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요렇게 치수 이제 극좌표 방식으로 연습이 다 하신 분은 제가 풀어드리는 연습 문제를 또 같이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열려져 있던 건 닫으시고 컨트롤 N 눌러서 중앙에 파일을 여러 개 띄워놓지 마세요. 되게 안 좋습니다. 꼭 필요한 파일만 켜놓고 램이 되게 무거워져요. 물론 시스템 사양들이 그거 전부 다 다르실 수 있죠. 그래서 굳이 안 푸는 문제는 창 열어놓지 마십시오. 파트 언더바 mm으로 여신 다음에 프론트 선택하고 여기다가 스케치 잡습니다. 아까 전에 스케치 규칙 요건 좀 지켜라. 그러면 편해질 거다 라고 한 거 중에 원점을 꼭 쓰라 그랬죠. 그럼 원점을 어디에 시작하는지는 이 경우엔 상관없는데 어쨌든 웬만하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 선택하고 원점부터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 드래그해서 갖고 오는 것보다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는 게 좋은데, 자, 근데 그릴 때 저희가 옵션 같이 세팅을 하고 연습을 했죠. 수직으로 올려놓고 나서 50 입력하고 엔터. 앞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은 연습 문제 푸는 속도가 조금 빠를 거예요. 좀 너무 빨라서 못 본다,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보시고, 대신에 연습 문제도 기능을 꼭 알아야 풀리는 연습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는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수평으로 뽑을 때는 25 입력을 하고, 이 나오는 치수가 정해지면 모르겠는데 이게 치수가 이제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취소를 하고, 이전 명령 반복이 엔터였죠. 그러면 엔터 누르면 당연히 선 명령이 다시 실행이 되겠죠. 그럼 원점에서 다시 클릭해서 수평하게 놓은 다음에 100 위쪽으로 수직하게 놓고 20 엔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를 클릭을 하면 그 ESC. 여긴 치수가 없는데 이미 상관관계상 여기에 치수가 들어가고 여기에 치수 들어가고 이렇게 든 치수들 때문에 여기는 고정될 수밖에 없죠. 이건 제도죠. 그래서 정의가 끝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피처에 가서 돌출 보스 베이스 합니다. 그런 다음에 높이를 50mm 하고 확인하시면, 자, 원 스케치 원 피처. 그 다음에 저장을 하는데 바탕화면의 본인 폴더에다가 2장 연습 1이라고 저장하십시오. 연습 문제 굳이 왜 잘 풀었는 저장하냐?
안 풀리는 연습 문제가 있고 정답지를 제가 다 풀어주지만 정답지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때그때 교육을 열릴 때마다 컨셉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교육 중에 실시간 Q&A가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연습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질문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최대한 그거를 보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몇 페이지 뭐 이렇게 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3D는 원바디 원파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설계에서 일명 말하는 일품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한 파트 안에는 하나의 바디만 존재해서 설계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익숙해질 겸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얘는 별로 어렵지 않죠? 저장하고 닫고요. 다음 거 풀어보겠습니다. 새 파일 열고 동일하게 미리미리 템플릿을 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프론트에다가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잡고 선 선택하고 그려줍니다. 원점 클릭하고 또 원점 썼죠? 잔소리 계속 하죠? 원점 안 쓰는 습관들이면 나중에 고치기 힘듭니다. 처음에 잔소리를 했던 걸 또 하는데 2D만 7년, 8년, 10년 쓰신 분들이 3D의 그러니까 쓰는 규칙, 제도 습관이 손에 안 배서 왜 그 전에 5년, 10년께 손에 밴 그게 습성이 사라지기가 쉽으니까.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은 많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고작 5년 좀 넘게밖에 안 썼는데 그렇게 손이 힘들더라고요. 버르기가. 자, 40 입력해서 엔터. 지금은 제가 모르고 찍어버렸죠. 그래서 혹시 잘못 찍으신 분은 이렇게 치수 수정이 되죠. 다음에 다시 한번 선 선택해서 얘는 70 하고 여기를 이어주면 완전 정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넣다 보면 중간에 팁을 이 예제도 많이 녹일 건데 예제들 꼭 보세요. 본문만 보시고 급하게 배우시는 분들 많아. 연습 문제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사칙 연산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치수에. 무슨 말이냐면 더블 클릭하면 치수 전용 창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게 그냥 수정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공학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현재 이 템플릿의 단위가 미리미리죠. 그러면 사칙 연산 일단 20 플러스 10 마이너스 5 하고 엔터 해보세요. 당연히 되지. 이해되죠? 이런 게 된다. 곱하기 나누기 당연히 되고. 그리고 요건 알고 계세요. 더블 클릭을 하고 왜 이런 파라메트릭 헤드들이 또 쓰냐? 백스페이스를 지우고 나서 그러면 아래쪽에 함수라는 게 나와요. 저를 문과 가게 한 삼각함수 나오면서부터 수학이 싫어지고 그래서 저는 원래 문과 갔었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죠. 수학의 정석을 다시 받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삼각함수, 탄젠트, 코탄젠트 이 부문까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식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치수와 치수를 연산해서 어떤 값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는 다시 70으로 바꿔볼게요. 스케치 안에서는 재생성이 필요가 없어요. 3차원에서 치수를 수정할 때는 재생성을 가끔 써야 되는데 스케치 안에서 치수 바꿀 때는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자, 그럼 얘는 쉽죠? 완전 정리 다 됐으니까 피처에 가서 돌출 보스 베이스하고 사이즈를 50mm 입력한 다음에 어떻게 빠르게 엔터 2번 누르면 착착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저장하고 이거는 2장 연습 2로 저장을 합니다. 문제 너무 쉬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에 가면 겁나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얘를 닫고 어려진다고 하면 안 됐구나. 재밌어집니다.
아주 재밌어져요. 자, 또 새 파일 열고 파트 언더바 요걸로 템플 선택을 하고 이번에도 정면에다가 스케치 잡고 항상 평면 잡고 들어와서 도구를 선택하죠. 도구 먼저 선택하지 마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선 선택하고 원점 찍고 수직으로 올린 다음에 45 엔터 ESC 또 엔터 누르면 이전 명령 반복되죠. 정석적인 방법을 먼저 알려주고 점점점 빠른 도구 방법을 알려줘요. 제 교육 스타일이. 원점 찍고 수평으로 쭉 뺀 다음에 80 입력하고 엔터 수직으로 요 가상 유도선을 잘 써야 돼요. 반드시 마커 확인하고 수직으로 섰을 때 20mm 입력하고 엔터 다음에 쭉 뽑아서 클릭하면 여기는 치수를 안 써요. 네, 이미 여기서 치수 상관관계가 끝났으니까. 이해되시죠? 요령이. 피처에 가서 돌출 보스 베이스하고 사이즈를 25 입력해서 엔터 누르면 원스케치 원피처로 얘도 끝나죠. 저장을 하고 2장 연습 3 닫고요. 자, 점점 빨라지죠. 컨트롤 N 눌러서 새 파일 한 다음에 미리미리 단위로 되어 있는 템플을 열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플론트 플랜 선택해서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선 선택하고 자 이번엔 원점 선택하고요. 위로 쭉 수직으로 올려서 75 수평으로 뺀 다음에 15 입력하고 그 다음에 ESC 두 번 다음에 다시 엔터 눌러서 선 실행하고 지금 이전 명령 반복을 자꾸 일부러 많이 쓰죠. 쭉 빼신 다음에 60 입력하고 엔터하고 수직으로 올려서 15mm. 자 이때 쭉 오면 아까 우리가 썼던 왜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때는 안내선을 꼭 쓰라는 거야. 여기서는 치수 40으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또 넣으면 안 돼. 왜? 위에 15mm 때문에 이미 45란 치수가 정해져 있잖아. 이것까지 넣으면 초과정이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치수 관계가 정립이 됐으면 과하게 치수 구속이나 기하 구속을 넣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이때는 치수를 쓰지 말고 클릭하고 그냥 수직으로만 올려서 꼭지점 찍고 ESC 누르면 완전 정의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이제 오류를 한번 살짝 해볼게요. 이미 완전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지능형 치수로 선 선택해서 이걸 넣어봅니다. 45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넣으면 이제 저는 3D 처음에 입문할 때 이거 자체가 엄청 싫었어요. 아니 치수 좀 넣으면 어때? 왜 오류가 나? 근데 여러분 여기만의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했죠. 솔리덕스만 이런 게 아니라 파라미터를 캐드 이런 식으로 된 캐드들은 전부 다 이래요. 자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혹시 넣으려고 하는 이 치수가 네가 설계상 봐야 되는 참조 치수야? 그럼 우선순위로 구속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 보는 치수로만 남기겠다고 하면 내가 그냥 좀 색깔이 다르게 넣어줄게 라고 하려면 구속된 치수로 만들긴 할 수 있어요. 원래 안 넣는 게 좋은데 근데 만약에 굳이 넣어서 이 40이라는 치수가 내가 좀 필요하다 그냥 육안으로라도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확인 누르면 들어는 가는데 색이 다르죠. 지금 보면 얘가 진하죠. 그리고 얘는 선택한 치수가 구속되는 치수다. 바꿀 수 없다. 왜? 기준이 애거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15mm를 20mm로 바꿔서 확인하면 얘는 자동으로 변하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어가 되는 치수는 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더블 클릭해서 이건 다시 15 확인을 하면 바로 줄죠. 그런 다음에 피처에 가서 이제 돌출을 해야죠. 계속 원 스케치 원 피처 연습하고 자 근데 그리다가
아니 완벽하게 공유해서 그린 것 같은데 왜 도출이 안 되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 그린데 또 선 그리거나 삐져나오면 안 되는데 그걸 아는데 빨리 그리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걸 좀 검사해주는 도구가 좀 나왔어요. 스케치에 가면 지금 2019 기준이에요. 근데 저도 1년마다 200가지 기능 정도가 수정 보완되면서 계속 나와요. 여기 분들 말론. 근데 이제 이건 정말 좋아. 이거는 꼭 아이콘을 꺼내놔야 돼.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영 스케치 윤곽선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누르면 얘가 만약에 어디에 꼭지점이 모르고 열려 있다. 내가 그리다가 선 그리고 선 걸었는데 모르고 ESC 누른 거야. 아까 말한 그런 상황이지. 선 다시 선택해서 그렸는데 이렇게 띄워놓은 거야 여기를. 그럼 멀리서 봤을 때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어딘지 모르겠고. 그럴 때 음영 스케치 윤곽선 검사를 하면 내가 완벽하게 안쪽과 바깥쪽으로 닫힌 프로파일로 그렸으면 여기 색이 칠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어딘가에 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요소가. 그럴 때 체크할 때 가끔 씁니다. 근데 애초에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피처에 가서 돌출을 합니다. 지금 계속 스케치 안에서 돌출을 하죠. 자, 돌출을 하고 길이를 100mm 해서 엔터 두 번 빠르게 누른 다음에 그리고 아주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제를 꺼내서 보거나 이런 것도 보면 설계 라이브러리 가보세요. 그러면 에센셜에 저희가 1장에서도 살짝 인터페이스 배우면서 봤는데 케이스 스토어 들어갔더니 이 모습이 뭐냐면 마지막에 얘가 저장된 뷰 상태예요. 3D는 무조건 저장할 때 3차원 뷰로 저장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저희 뷰박스, 뷰박스 닫아놨네. 스페이스바 누르면 뷰박스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여러분들은 이 오른쪽 하단에 놓고 쓰시면 좋다 그랬죠. 여기다 놓고 쓸게요. 자, 여기에서 요거죠. 등각 보기. 이렇게 놓고 저장을 해야 나중에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확인해서 좀 열기가 좀 더 편합니다. 실제로 여기 도번으로 나중에 저장하게 돼요. 이거는 고교육에서 왜 그렇게 저장되는지 추가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항상 습관을 이렇게 놓고 저장하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습관을 들이십시오. 보통 등각 보기로만 하면 돼요. 저장 하고 2장에 얘는 연습 4점 좀 빌릴까? 이렇게 클릭하고 얘만 4로 바꿔도 되죠. 자, 닫습니다. 다음에 다시 새 파일 열고 이걸 꺼내주고요. 이제 친숙하죠? 저장을 먼저 해볼까요? 자, 저장을 먼저 하고 2장 4 클릭한 다음에 얘만 5로 바꾸면 되겠죠. 5로 하고 저장. 원래 먼저 저장해 주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프론트 플랜에다가 스케치 잡고요. 제도를 3D 처음 하시는 분은 이 과정을 막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물론 제가 그 구별을 해서 영상을 올리기는 할 건데 웬만하면 그 보셔서 3D 도구가 굉장히 익숙해지던 분들은 상관없는데, 자, 선 선택하고 원점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가서 100 하고 ESC 누른 다음에 다시 선 선택하고 클릭하고 위쪽으로는 35 수직으로 한 다음에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임의로 그릴 건데, 자, 요렇게 하고 클릭하는데 이 안내선을 받아줄 수 있는 곳에 클릭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수직으로 내리면 수직선으로 그릴 수 있죠. 일치하면서 이렇게 그려주고 지능형 치수 선택해서 선 자체 선택을 하면, 자, 대각선 치수가 아니라 수직으로 뽑아야 돼요.
수직으로 뽑고 사이즈는 60mm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선과 요선 선택해서 각도를 100도로 넣어주세요. 100. 그 다음에 요선하고 선택해서는 135도. 그러면 완전 정의가 또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스케치를 빠져나간 다음에 도출해 볼게요. 스케치를 빠져나갈 때는 요거 쓰라 그랬는데, 요 스케치 빠져나가기를 끝내기를 누르면 3차원 상태로 나오면서 스케치는 이렇게 회색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선택을 더블 클릭해야만 치수가 나오지, 그냥 클릭하면 치수가 나오지 않죠. 자, 그러면 스케치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 화면에서 스케치가 보이면 히스토리에서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화면에서 직접 스케치 선택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도 돼요. 자, 근데 다시 나와 보십시오. 자, 근데 이미 스케치 완료를 했으면 이걸 그냥 뽑고 싶다. 그러면 다시 스케치에 들어가지 말고 피처 항목에 가서 바로 도출 보스 베이스를 하세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얘기를 하죠. 새로 그리던가 아니면 그려져 있던 걸 선택해줘. 그래서 얘를 선택하는 순간 내가 선택한 스케치가 꼭지점이 공유되어 있으면서 안쪽과 바깥쪽으로 구별이 되는 스케치라면, 여기 보시면 선택 프로파일이라는 거에 이 스케치 요소가 지금 들어갔죠. 외곽의 윤곽선을 이란 스타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알아서 내부를 꽉 찬 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이즈를 25 놓고 엔터 2번 눌러서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굳이 스케치 안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또 등각 보기 하고 저장을 한번 하고 닫을게요. 거의 이제 익숙해졌을 거예요. 자, 세문서 선택하고 또 미리미를 한 다음에 프론트에다가 스케치 잡고요. 자, 그러면 선 선택해서 원점 클릭하고 쭉 빼서 75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전의 선과 수직하면서 치수를 넣는 거예요. 25 넣고 또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이전하고 수직하면서 넣는데 어디까지 하냐? 원점과 수직인 부분까지. 여기는 치수를 넣으면 안 돼요. 클릭해서 수직으로 내려서 원점 클릭하고. 자, 그러면 얘는 불완전 구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이 기울기를 안 넣었거든. 자, 그럼 이거 넣을 때 지능형 치수로 선과 선 찍은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빼면 이렇게 치수가 뽑힙니다. 75 확인.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되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피처에 가서 도출 보스 베이스하고 12mm 엔터 2번 빠르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등각 보기로 바꾸고 저장을 해줍니다. 2장 연습 문제 6번 저장. 이렇게 하면 이제 2장 연습 문제까지 다 풀린 거야. 쉽죠? 원 스케치, 원 피처, 원점을 공유하고 완전 정의로 하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2장 이렇게 해 봤는데 따라올만 하시죠? 최대한 제가 천천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앞쪽에 나온 내용이 어느 정도 반복되면 조금 진도 속도가 올라가긴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제도 연습을 원래 굉장히 많이 하고 피처를 만드는 기능이나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실무자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단위기간 교육이다 보니까 솔직히 책에서 스케치 연습, 즉 기하 구속과 완전 구속, 제도 연습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물론 뒤에도 스케치업까지 하면서 도출도 하고
덩어리 만든 작업을 하긴 할 건데 혹시 그 재직자분들, 실무자분들은 특히 2D를 먼저 겪으신 분들은 아니면 국가 자격증이나 뭐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책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책을 보고 실무자분들은 현재 내가 2D에서 그리던 그런 제도, 형태 있죠. 정면도, 우측면도, 윗면도 말 그대로 그 스케치 라인들을 솔리드웍스의 스케치에서 완벽하게 정의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정면도도 다 그려보고 우측면도도 그려보고 그걸 다 완전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연습입니다. 아셨죠? 그거까지 연습을 같이 하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스케치 연습을 별로 많이 안 하고 피처 기능, 덩어리 만드는 기능만 그냥 배워서 하면 나중에 업무의 속도도 안 붙고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렵네, 잘 안 되네, 왜 어렵지? 이해는 되는데 불편하네. 기본적인 제도가 베이스가 안 돼 있고 손에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기계 설계 전공과나 저 같은 경우도 6개월, 뭐 3개월 이런 취업반 맡을 때 가끔 있는데 그럴 때 기본적인 피처 기능도 배워가지만 스케치를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빡시게 시켜요. 굉장히 어려운 도형, 제도, 그 단순한 거 말고 막 호랑호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완전 정의 연습을 엄청 많이 시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근데 요것만 어느 정도 넘어가면 또 중간에 또 되게 쉬워집니다. 그러다 또 살짝 어려워지고. 자, 그래서 2장까지 요걸로 마쳤고 3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